자, 지금 아주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셨는데요. 어디 누가 왔나 한번 일단 보겠습니다. 워라벨 초이, 초록걸, 조기수, 이명경, 송, 정진아, 이슬비, 딸 셋맘. 아유, 딸이 셋이야? 좋겠다. 그죠? 40대 미혼모 포동이. 아이, 잘했네. 애 잘 키워요, 그래? 어디 누구 보자. 아, 변아씨. 아까부터 와 있는 거 내가 봤습니다. 윤은정, 동백. 야, 이름 불러주니까 더 열심히 막 쓰고 있네. 잘했어요. 귀요미들. 갑자기 귀요미들이 됐어요. 아, 어디 봅시다. 우리, 인스타그램에도 지금 257분이 들어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다들 너무나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제가 저기 멀리 있는 그 여러분 댓글을 다 봐야 돼서 오늘은 좀 안경을 쓰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리부트 책을 오늘 그 예약 판매를 시작을 했습니다. 우선 그 좀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제가 이 리부트 책을 먼저 왜 썼는지 어떻게 해서 쓰게 됐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김아름 씨는 동경에서 시청하고 있다고요. 아유, 동경도 많이 덥고 힘들 텐데. 자, 우선 그 얘기를 좀 해볼게요. 도대체 왜 리부트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세상이 얼마나 변해갈지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요즘에 CEO들 조찬 모임 같은 데 가보면 어떤지 아십니까, 여러분? 거의 전쟁터 같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은요. 엄청난 폭풍이 몰아올 거고 기업의 흥망성쇠가 완전히 달라질 거라서 그들은 굉장히 심각하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진짜 웃기죠. 근데 밥 먹으러 나가서 이제 사람들이랑 이렇게 밥 먹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해요. 이제 좀 코로나 잠잠해지지 않았어요? 다 끝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저는 그거 보고 나서 세상에 이렇게 정보 격차가 커? 부자가 돈 버는 이유가 따로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제 후배 강사 하나를 만났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너 요새 어떻게 지내니? 그랬더니 그냥 좀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죠. 뭐. 돈은 어떻게 하고 있니? 강사니까 당연히 강의가 하나도 없겠죠. 강의가 하나도 없대요. 그렇구나. 그럼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좀 잠잠해지겠지요. 제가 어땠냐면 안타깝기도 했지만 좀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내 후배니까요. 내가 사랑하는 애니까요. 그러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요새 뭐 하고 있냐? 그랬더니 뭐 기업 교육 들어갈 거 뭐 하나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뭘 준비하냐? 뭐 소통에 관련된 걸 준비한다. 뭐 이런 얘기. 아우 막 너무 그게 제가 이제 그때 막 전화로 한 1시간 반을 운동하다가 운동도 다 때려치고 1시간 반을 막 얘기를 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도대체 내 얘기 좀 들어봐. 너 있잖아. 기업은 옛날처럼 소통할 수가 없어. 앞으로는 재택근무가 엄청나게 더 많이 확대될 거고 옛날처럼 소통이 문제가 아니고 이제부터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너 모르면 기업에 들어가서 입도 뻥끗도 못해. 넌 강의를 못하게 된다고 앞으로.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라고 하면서 엄청 오랫동안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사업 아이템도 아예 줬어요. 내가. 어떤 사업 아이템을 줬냐면은 그 친구가 이제 남편도 교육계에 같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프리랜서죠. 근데 요즘에 뭐냐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딸도 일주일 간격으로 학교를 다니거든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아십니까? 요즘에 교수님들끼리 모여서 얘기합니다. 이제 서울대, 연대, 고대, 스카이대학 이제는 거기에 목맬 이유가 없을 것 같다. 이제 대학의 존재 이유도 사라질 수도 있을 것 같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 봐요, 여러분. 기업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벌써 어떤지 아세요? 싹 다 바뀌고 있어요. 요새 여러분 혹시 그 신문에서 이런 거 보십니까? 어린 기업이 건물을 팔았대요. 불쌍하세요? 아니에요.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불쌍할 거 하나도 없어요.
딴 사업 준비하느냐고 팔았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지금 막 돈을 쏟아붓고 있는 중이에요. 이쪽에다 돈을 쏟아붓고. 근데 여러분 어떤지 아십니까? 새로운 인력으로 싹 다 채우고 있는 중이에요. 아마 어떤 기업은 오래된 인력, 그동안 되게 정체된 인력이 명분이 없어서 못 내보냈는데 아마 좋아하는 기업도 난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신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런 변화가 보여요. 여러분 기업은 어떠냐 하면은 먹고 사는 이 절박한 문제 때문에 기업이 느끼고 있는, 기업이 갖고 있는 최고의 고급 정보가 뭔지 아십니까? 위기를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위기를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위기가 위기라고 느끼는 게 고급 정보입니다. 위기가 위기라고 모르는 게 뭐예요? 그게 고급 정보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은요. 야 이거 좀 잠잠해지겠지? 야 이거 좀 풀리겠지? 코로나 풀리고. 뭐 코로나가 왜 풀려요? 무슨 겨울 날씨예요 풀리게? 굉장히 오래 갈 겁니다. 코로나는 내년까지도 얘기하고 있어요. 만약에 약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람들에게 적용해서 문제가 없다는 데까지 가는데도 6개월에서 8개월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내가 여기서 꼭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고급 정보 갖고 계세요? 자, 아까 내 그 후배는 어떤지 아세요? 내가 조찬해서 만난 그 사장들과는 정보 차이가 100배 나요. 고급 정보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곧 풀리겠지 하고 계속 굶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6달은 굶을 수 있어요. 어떻게 2년을 굶어요? 그래서 내가 그 친구에게 얘기했습니다. 야, 마스크 쓰고 지하철 탈 때 마스크 없으면 우리 탈 수도 없고, 그치?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양보했어. 근데 있잖아, 먹고 사는 건 양보하는 거 아니다. 죽어라고 살아내라. 너 엄마잖아.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자, 요새 어떤지 아십니까? 아까 학교 얘기로 잠 돌아가 볼 거예요. 아주 그냥 굉장히 취업적인 거 하나를 예측해 봅시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가 학교가 있어요. 그럼 그 기업은 어떤지 아십니까? 기업은 1년 동안 벌써 다 바뀌고 있어요. 벌써 반 정도 다 바뀌었습니다. 우리 회사 봐요? 우리 회사 다 차비를 끝냈습니다. 자, 그러면 기업들은 어때요? 눈치 빠르게 얼마나 많은 미래 위기 시나리오를 매일 고쳤으면서 매일 바꾸고 있어요. 근데 대학은 어때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4년 내내 이전 거를 가르칠 겁니다. 기업은 어때요? 이 대학에서 끌어다 쓸 애가 없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인력들, 즉시 교육이라고 하죠. 즉시 교육을 받아서 빠르게 변화한 인력들을 기업은 갖다 쓸 거예요. 그래서 학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4년을 못 기다려요. 그러니까 학력을 기르는 4년을 과거 30년 컴퓨터가 나온 이후 30년은 기다렸다가 쓸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그 기른 인력이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지 아십니까? 코로나 이후에 티핑 포인트라는 말 아시죠? 가만히 있다가 어떤 영향이 받기 시작하면서 이게 일시에 튀어오르는 이 코로나가 준 게요. 티핑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딱 보세요. 이전 구시대와 신시대를 싹 가르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 기업은 싹 바뀌고 있어요. 싹 바뀌고 있어서 여기 있는 사람을 데려다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는 스카이도 별거 아닐 겁니다. 의미가 없어진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이런 예측도 해볼 수 있겠네. 그럼 스카이가 없어지면은 대치동은 어떻게 해? 어떡하지? 걔는 이사 갔네? 그러면은 기업이 원하는 교육, 이 사회가 원하는 교육을 즉시 가르칠 수 있는 딴 교육기관이 뜨겠네? 온라인에서? 예스. 다 준비하고 있죠, 지금? 자, 그러면은 대치동의 아파트값이 떨어지겠네? 학군이 뭐야, 그럼? 온라인 세계에서 학군은 무슨 의미가 있어? 얘기가 나오죠? 그 다음 또 뭐가 나올까요? 요즘에 여러분 제일 위험한 데가 어딥니까? 다 예측 가능해요. 위험한 데가 다 예측 가능한데요. 거기 안 가면 돼요. 근데 가장 예측할 수 없이 타인과 만나는 장소가 어디예요? 엘리베이터요. 그 좁은 엘리베이터에서 누군가 마스크를 안 타고 탔는데 내리세요 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근데 마스크를 안 타고 탔는데 기침을 해. 불안해 죽죠? 아주 여러분 아마 어디라도 눌러서 내릴 겁니다. 안 그래요? 야 내려 막 그럴 거예요. 애 있으면 그래. 야 빨리 내려. 아마 여러분 그럴 거예요. 가장 위험한 곳이 내가 예측할 수 없는 타인이 그냥 들어오는 그런 어디예요? 바로 엘리베이터죠.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엘리베이터가 빡빡하게 있는 오래된 주거 공간을 사람들은 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피스 사무실이요. 1000명, 2000명 모르는 타인이 엘리베이터를 타는 1000명, 2000명의 공간이요. 그래서 차라리 어떨 것 같습니까? 직원이 50명인 데는 조그만 꼬마 빌딩을 사서 50명을 데리고 나올 가능성이 높죠. 1000명 있는 큰 오피스 빌딩에 있는 것보다요. 그래서 큰 오피스 빌딩은 가격이 떨어지겠죠. 자, 어떻게 될까요? 그럼 아파트에 대한 주거 환경에 대해서 뭐가 또 있어요? 답답하시지 않으세요? 요새 코로나 이후에? 그죠?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해외여행 못 가는 게 이렇게 답답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갈수록 식량 공급에도 문제가 생기죠. 요즘처럼 날씨 더우니까 여러분 벌써 채소값이 폭등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하, 주택이 괜찮겠네. 서울 근교 주택이 굉장히 가격이 오르겠죠. 제가 그걸 책에다 다 썼어요. 그거 어떻게 썼는지 아세요? 4가지 리부트 공식이 있어요. 제가 지난 4개월간, 6개월간 연구하면서 만들어낸 공식에 신문에서 나오는 이런저런 기사들을 갖다가 이렇게 쫙 갖다 끼워 맞춰 보면요. 결과가 딱 나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 후배가 대치동으로 이사 간다 그러길래 내가 말렸습니다. 너 가지 마라. 너 떨어질 거야. 내 생각엔 그래. 그랬더니 이게 웬일이야. 국토개발원에서 무슨 리포트 같은 게 하나 나왔는데 저랑 똑같이 얘기했더라고요. 도심에 있는 밀집된 아파트를 사람들이 회피하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여기서 이 얘기를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선생님 그거 진짜 코로나 오래 가는 거예요? 제가 김미경의 리부트에서 제일 먼저 거론한 것이 바로 이거는 지금 가져본 책입니다. 김미경의 리부트에서 가장 먼저 거론한 게 뭐냐면 과연 코로나가 끝날 것이냐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사람들의 생각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대학 교수를 만났거든요. 그 친구 되게 똑똑한 애예요. 근데 아무 생각 없더라고요. 왜 아무 생각 없을까? 얼마 전에 기업 회장 만났거든요. 그분도 그랬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이 위기 감수성이 엄청 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그러면 어떤지 아십니까? 정말 똑똑한 사람들. 정말 이 상황이 뭔지 아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내년까지 계속 질질 끌면서 간다. 확진자 50명, 60명, 100명. 그러다가 좀 늘어나면 또 얼마. 이렇게 되면서 계속 내년까지 간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사람들이 6개월은 웅크리고 있을 수 있는데 벌써 2년 가까이 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바뀔 게 다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자, 봐요. 자,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여기 봐요. 여기 지금 요렇게 하나가 있어. 자, 봐요. 여기가 코로나 이전이에요. 여기 코로나 이후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코로나 이전에는 어때요? 우리가 나가서 쇼핑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쇼핑을 거의 다 이제 온라인으로 점점 바꾸고 있어요. 그러면 기업들은 어때요? 사람들의 욕구에 따라서 시장을 여기다가 갖다 놔요. 여기가 아니고 여기다 갖다 놔요. 근데 이 시장이 다 어디에 있어요? 땅에 있어요. 알아맞혀 보세요. 땅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이 시장은 다? 하늘에 있죠. 클라우드죠. 플랫폼이죠. 그럼 여러분 어떤지 아십니까? 이게 땅에서 저기 그 건물 얻어갖고 1층에다가 장사하던 사람이 하늘로 올라가서 클라우드에 가서 장사를 하려고 그러면 어떤지 아십니까? 이전 걸 싹 버리고 리부트 해야 돼요. 완전 동네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알아야 될 게 다 달라요. 반드시 공부해야 돼요. 그러면 그 공부가 그렇게 어렵냐? 아니요. 안 어렵더라고요. 내가 6개월간 하면서 깨달았고 그래서 이쪽 세상에서 이쪽 세상으로 넘어가려면 무엇이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위기의식이 고급 정보예요. 여러분 어떤지 아세요? 기업에서도 가만히 보면요. 이렇게 임원급은요. 위기를 굉장히 빨리 알아차려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그 있잖아. 그 말단 직원들은 눌러라 위기인지 뭔지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위기가 고급 정보라고요. 여러분 정말 이 리부트라는 책을 읽어야 되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은 여성분들도 당연히 읽어야죠. 여러분 아이들의 직업이 3년 후에 완전 달라지니까요.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니까요. 저는 우리 막내에게 다른 직업 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완전히 달라지니까요. 근데 진짜 읽어야 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남편들이요. 남자들이요. 여러분 직장 앞으로는 직장에서요. 달라진 세상에서 근무할 수 있는 사람들을 챙겨요.
그래서 남자들이 반드시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 50대는 어떻게 됐어요? 은퇴 후도 적응하기 힘들어 죽겠는데 코로나까지 오는 바람에 완전히 달라진 세상이 됐죠. 완전히 달라진 세상에서 여러분 디지털 용어 하나도 모르면서 50대가 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못해요. 우리 70까지 일해야 되는데 전 연령대에서 다 다시 한번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은 반드시 남편들에게 읽히세요. 그렇게 술 먹을 일이 아니에요. 야야 코로나 언제 끝나냐? 에? 야 곧 끝나겠지? 이러고 술 먹을 일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그래서 리부트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한 그 미래학자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에게 물어봤어요. 코로나 이후 세상을 뭐라고 생각하시냐라고 물어봤더니 이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딱 한마디로 얘기해달라 그랬더니 그분이 한 얘기가 바로 리부트라고 얘기했습니다. 완전히 다 버리고 다시 가는 세상이 맞다. 지금 다들 그걸 준비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께 꼭 저의 유튜브 100만 구독자분들, MKYU의 10,000명의 대학생분들은 여기서 뒤처지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돈 때문이 아닙니다. 존엄성을 지키고 자존감 있게 살아가려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아셔야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제가 왜 이 책을 쓰게 됐는지 아직 여러분 이 책은 7월 1일부터 서점에 깔리기 때문에 아마 오늘 예약 구매하신 분들은 7월 1일 날 바로 받아보실 7월 2일이나 2일 사이에 받아보실 수 있을 거거든요. 저는 이렇게 가제본 책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걸 제가 잠시 여러분께 구체적으로 제가 왜 이 책을 쓰게 됐는지 좀 설명을 하는 프롤로그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2020년 1월 22일 새해를 맞이한 지 며칠 지나지 않은 그날 나는 올해 마지막 강의를 했다. 그때 마지막이라고 미처 생각하지 못했지만 이날이 내게 마지막이 되었다. 우리 모두에게 뜻하지 않게 마지막이 되었던 그날들. 마스크를 쓰지 않고 지하철을 탄 그날. 북적이는 영화관에서 연인과 꼭 붙어 영화를 보던 그날. 올여름 휴가는 해외 어디로 갈까 설레었던 그날들 말이다. 코로나는 강사로 살아온 내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지난 28년간 강연잔 연단을 서기를 쉬어본 적이 없는 나였다. 어떤 천재지변에도 일주일 이상 강의를 쉰 적이 없다. 이토록 소수무책으로 손발이 묶인 건 처음이다. 나의 직업세계는 처음으로 손 쓸 방법 없이 완전히 멈췄다. 처음 며칠 동안은 이러다 말겠지 싶었다. 2월도 접어들자 야 이거 진짜 심각한데 오래 가겠어. 불안감이 엄습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도 강의 스케줄이 기다리고 있던 내 일상은 그대로 사라졌다. 내 스케줄도 내 차도 그리고 나도 한순간에 멈췄다. 대표님 이대로 가다가는 안 될 것 같아요. 2월이 막바지로 향할 무렵 회계를 맡고 있는 최 부사장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회사에 비축된 자금이 한두 달이야 버틸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은 어려워요. 직원들 월급 주기에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말, 회사 통장 잔고가 바닥이 나고 있다는 말, 사장에게 이 말은 사망 선고나 다름없다. 그러던 어느 날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이런 말이 흘러나왔다. 제발 이번만은 지키게 해주세요. 우리 직원들 단 한 명도 내보내는 일 없도록 제발 한 번만 내 소원을 들어주세요.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이유는 살기 위해서입니다. 진짜 웃겼거든요. 제가 그날부터 뭘 했는지 아세요? 종이신문 시키고 일간지 구독하고 미국에 있는 내 동생한테 전화해서 영어로 번역된 자료 다 보내달라고 하고 정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나는 이 코로나가 메시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연구해 볼 만하더라고요. 금방 알았어요. 이거 오래 가겠다라는 거. 어떻게 알았냐고요? 고급 정보요. 위기를 다루는 고급 정보 책을 계속 읽고 그리고 미국에서 맥켄지 베인 앤 컴퍼니 자료를 계속 받아봤습니다. 계속 공부했더니 어떤지 아세요?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이거 봐라. 재밌네. 뭐가 재밌냐고요? 여러분 이게요. 그냥
차에 치였어. 집에 불났어. 이런 위기가 아니고요. 세상이 엄청나게 막 변하고 있더라고요. 이 와중에. 어떻게 변했는지 아세요? 자, 한번 볼까요? 우리 옛날에는 다 이러고 살았어요. 이게 뭐예요? 사람들끼리 다 만나서 이러고 살았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지금은 사람들과 만나지 못해요. 공연도 무진장 조심스럽게 해요. 그럼 여러분 어때요? 여기와 여기 사이에 뭐가 메꿔지고 있겠죠?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기 위한 무엇인가가 막 일어나고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때요? 학교도, 공연장도, 강의도, 백화점도, 비행기도, 여행도 우리가 떨어져 있기로 합의를 본 이상 다 망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 코로나의 혼란과 변화는 누가 만들었어요? 살기 위해서 마스크 쓰고 집에 안 나가고 복잡한 데 안 가는 우리가 만든 변화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변화가 한 10분의 1만 변했으면 트렌드예요. 근데 그러니까 10명 중에 2명이 따라가면 트렌드고요. 10명 중에 10명이 변하면 혁명이에요. 그래서 엄청난 변화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사는 법칙이 다 변하는 거라고요. 그냥 유행이고 트렌드라서 따라가면 좋고 안 따라가도 그만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절박했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날 생각했습니다. 강의 못해? 강의 안 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요. 저 요새 코로나 때문에 강의 못 가요. 나는 이 말이 그렇게 싫어요. 너무 수동적이고 못 가요 못 가요 그러니까 나 언제 갈 수 있지? 그리고 내가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냥 선언했습니다. 난 강의를 안 할 거야. 여러분 저 좀 따라해 주세요. 못해요. 시작. 다 같이 따라해 주세요. 못해요. 못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자, 여러분 다 필기 준비한 거 앉으셨습니까? 거기다 쓰세요. 못해요를 안 해요로 바꾼다. 자, 보세요. 저 요새 사람들 모아서 하는 이벤트 행사 같은 거 하는 사람 있는데요. 코로나 언제 끝날까요? 이거 날씨 아니라니까요. 하늘 쳐다보고 있을 일이 아니에요. 저 이벤트 못해요가 아니고 저 이벤트 안 해요. 결심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강연장에 사람을, 공연장에 사람을 모아놓고 하는 이벤트가 아니면 나는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지? 그럼 어때야 되는지 아십니까? 다른 방법을 연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다른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여기 보여드릴게요. 다른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바로 제가 쓴 코로나 노트입니다. 코로나 솔루션 수첩이요. 이거를 제가 6개월 내내 몇 권을 썼어요. 코로나 솔루션 노트입니다. 내가 살아나갈 길을 알기 위해서 여기다가 계속 썼어요. 사실 이게 책이 됐어요. 이게 책이 됐어요. 그때 생각했어요. 못하는 게 아니라 난 안 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30년간 강의를 안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난 강의 안 할 거야.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 최 부사장이 대표님 강의 안 하시면 어떡해요? 할 거라고. 이전 방식이 아니고 새로운 방식으로 할 거라고 나는. 어떻게 해요? 지금부터 알아내야지. 그리고 나서 제가 막 공부하다가 하루는 난리 났어요. 우리 직원들 다 모이고 야! 내가 알아냈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아냈어요. 그때 제가 발견한 게 바로 뭐냐 하면은 4가지 공식입니다. 4가지 공식. 이 리부트, 김미경의 리부트의 제일 핵심적인 이 내용이 바로 김미경의 리부트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바로 나를 살리는 리부트 시나리오를 내가 쓰게 만들었는데요. 시나리오 쓰는 방법을 알아줬거든요. 저는 오늘도 매일 시나리오를 씁니다. 위기 시나리오를 쓰고 준비 시나리오를 씁니다. 그 시나리오를, 리부트 시나리오를 쓰는데요. 쓰는 방법이 이 책에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걸 쓰기 위한 공식이 있어요. 그 공식이, 첫 번째 공식이 온택2, 두 번째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세 번째가 인디펜던트 워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세이프티.
읽으면 금방 뭔지 아실 겁니다. 이거 하나하나가 사실은 엄청 커요. 저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그 앞에 공부해야 될 게 한 10개쯤 된다면 저는 지금 한 3개쯤 공부한 것 같아요. 제가 왜 파이썬을 하고 제가 왜 크롤링 공부하고 내가 왜 인공지능 공부하게 해요. 공부해 보니까 별거 아니에요. 이과, 문과, 음대도 다 할 수 있어. 나 음대잖아. 다 할 수 있어요. 이게 디지털 언어를 모르면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미국에 간 거랑 똑같아요. 미국 갔는데 영어 못하면 헤매듯이 여기서 이쪽 세계로 넘어갔는데 디지털 언어 모르면은 정말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온택트라는 말이 있어요. 언택트가 아니고 온택트.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언택트, 만날 수 없으므로 우리는 온택트 하는 거예요. 만날 수 없는 데서 울면 위기의식도 빵점, 리부트 능력도 빵점,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 거 다 빵점. 그럼 어떻게 돼요? 돈도 못 번다고요. 생계 유지 못 하십니다. 앞으로 이쪽 세상으로 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다 같이 언택트 아니고 다 같이 써봐요. 시작. 온택트입니다. 온택트 하셔야 된다고요. 아, 책 빨리 보고 싶으시다고요? 나도 빨리 보고 싶어요.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리부트 공식 4개를 알려드리는데요. 자, 한번 봐봐요. 아까 제가 왜 그 아파트 얘기했죠. 이 공식에 다 맞추면 돼요. 아까 제가 이제 대치동 아파트에 대해서 좀 얘기했어요. 여러분 아파트를 뭘로 보냐면 주거 환경을 이제는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거기 아파트 올라 떨어져 지금 사요 마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세상 변화 전체 틀에서 보세요. 자, 첫 번째 한번 볼까요? 그러면 온택트가 뭐예요? 굳이 만나지 않아도 다 연결될 수 있어. 그러니까 어때요? 한 군데 모여서 학원을 막 쫓아다니고 이게 아닌 거예요. 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기업이 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다 바뀌기 때문에 어때요? 재택근무가 엄청 늘어나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인재를 기업은 전 세계에서 끌어다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스카이 대학에서 인재를 4년간 기다리지 않아도 돼요. 그들은 급하거든요. 자, 그럼 인재 개념이 문제가 생기네요. 여러분 반드시 엄마 아빠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이 책 읽으셔야 됩니다. 엄마 아빠가 그렇게 깜깜한데 애들 어떻게 되겠어요? 세 번째, 인디펜던트 워커. 이제는 정말 좋아하는 일로 승부 볼 수 있는 시대가 왔어요. 아이들 좋아하는 거 밀어주셔야 됩니다. 좋아하는 거 하지 말고 좋은 데 가야지. 이렇게 이상한 짓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 뭔지 아세요? 세이프티요. 세이프티가 뭔지 아시죠? 이젠 세이프티가 돈이 됩니다. 안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통해요. 안전한 호텔, 안전한 여행, 안전한 식당, 안전하니 해결이 안 되면 뒤에도 다 무너져요. 이게 세이프티예요. 이 책을 읽으시면서 여러분 사업에 이 공식을 다 갖다 끼워 붙여야 됩니다. 여러분 미래, 여러분 아이들의 미래, 여러분의 그 직업. 그래서 어떤지 아세요? 이 4개 공식을 가지고 창직을 하세요.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내세요.